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지닌 출입국 세관 직원 티나. 그녀에겐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다른 후각. 코를 통해 감지되는 사람들의 수치심, 죄책감, 불안과 분노 등 여러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었죠. Det ser fint ut. Tack. Ingen fara. Din telefon, tack. Så du hittar ett minneskort fullt med barnpornografi i fickan på en människa du aldrig har sett förut. Hur gick det till? Jag kan känna sånt. 그러나 티나는 세상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도시를 벗어난 외딴 집에서 동거인 롤랜드와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데요. 그녀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홀로 보내는 깊은 숲속에서의 시간입니다. 어느 날 그런 티나 앞에 나타난 한 남자. 놀랍게도 두 사람의 외모는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 사이엔 또 다른 공통점이 존재했는데요. Verkar klint. Han har något på sig. Ingenting. Det var du som skulle ha gjort det där, inte jag. Hon, Slida, inte penis. Och det var rätt pinsamt. Jaha. Vem är du? Jag reser runt. Jag heter Vore. 보레에게 강하게 끌린 티나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보레와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죠. När jag var liten trodde jag att jag var något speciellt. Men sen blev jag vuxen och fattade att jag är bara människa. Ful och konstig människa med kromosomfel. Det är väl inget fel på dig. Du ska inte lyssna för mycket på vad människor säger. 롤랜드가 애견대회 참가를 위해 집을 비운 그날. 함께 숲을 거닐던 티나와 보레는 마침내 사랑을 나누는데요. Jag är missbildad. Håll käften. Du är helt perfekt. 곧이어 티나에게 전해지는 충격적인 진실. Vem är jag? Du är troll. Liksom jag. 존재에 관한 혼란도 잠시 티나는 생애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죠. 하지만 보레에게 느껴지는 이상 징후와 비밀스러운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티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과연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며 어떤 앞날이 펼쳐질까요? 세상의 모든 통념을 거침없이 넘나드는 명작. 기묘하고 강렬한 러브 스토리. 경계선. 네, 두 번째 영화는 경계선입니다. 야,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네. 제 인생 영화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적어도 2021년엔 처음 말씀하셨다. 아, 그렇죠. 네네. 네. 아, 저는 경계선 처음 봤을 때도 와, 이렇게 매혹적인 영화가 있다니. 너무 훌륭한. 다시 보는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정말 아름다운 영화인가 보다 해서 약간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화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정말 허걱 소리 나실 것 같은데. 리틀 포레스트와 비슷한 장면들 꽤 있죠? 네. 맛있게 먹는 장면들. 또 뭐 자연 속에서 자연 놀리는 속에서. 장면들.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강한 것은 굉장히 영화가 낯설게 보이는데 이 경계선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은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 이런 영화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같은 스웨덴 영화인 렘밍 같은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원작자가 같은 사람이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이런 영화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뛰어난 어떤 그런 새로움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영화가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분 나쁨, 불쾌함, 낯섦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이게 이 영화가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선 티나가 등장했을 때 Du där med kepsen. Jag får din väska.
sprit 3-4 liter. Jag har köpt dem där. Ja. Men du är för ung och det är olagligt. Om du inte vill åka fast för smuggling. Nej. Nej. Bra, då kan du hämta din väska där nere sen. 첫 그 걸린 적발자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갑니다. Jävla kärringar så orkar. Pallar på mig snabbt. 그 말을 관객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을 말을 그 사람의 입으로 대신하고 있는 해주고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 사람 외모는 왜 저런 것일까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 저런 사람이 대체 어떤 능력이 있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영화를 보게 만드는 그런 시작입니다. 초반에는 그것이 외모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네. 뒤로 가다 보면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 네. 혹은 더 나아가서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불쾌함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감독은 재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불쾌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그래서 불쾌함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사실은 뒤집어 버리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먼저 경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수많은 슈퍼히어로물에서 네.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늘을 날거나 먼 거리로 이렇게 뭘 쏘고 내는 사람이 있는데 티나도 슈퍼히어로와 비슷한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후각으로 후각. 누군가의 네, 감정. 혹은 어떤 수치심 같은 걸 다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능력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물들의 능력 같이 표현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런 네. 의미에서 티나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많은 것들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다양한 사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티나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제목이 경계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티나 자체가 선박을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그 국경관리원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국경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이 경계선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누는 어떤 경계선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경계선이 있을 수 있고요. 나와 타자를 나누는 경계선, 나와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 혹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는 경계선도 있잖아요. 네. 혹은 선과 악도 있을 거고. 그런 경계선이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다 교란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경계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는 휴머니즘 바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걸 약간 좋게 생각해서 인간이 인간 기준으로 보는 어떤 시각을 얘기한다면 이 영화는 인간이 인간을 기준으로 보는 생각 바깥의 어떤 시선을 요청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네, 경계선에 대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따가지고 있다가 최고의 한 줄 할 때 제가 할 얘기였거든요. 사실은 이 하나의 선, 제가 뭘 봤나? 최고의 한 줄이라고 그으려고 했던 그 선을 다 무너뜨려서 선 자체를 무화시켜 버리는 게 어찌는 감독의 전략이고 당신이 그었던 선이 대체 제대로 된 선입니까? 그 선의 의미가 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같은 맞습니다.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첫 장면을 한번 좀 유심히 봐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첫 장면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 티나가 바닷가에 딱 서서 저기 배가 정박해 있는데 그 정박해 있는 배를 한참 쳐다봅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보면 여기 풀잎 위에 벌레가 한 마리가 있죠. 근데 벌레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김태리 씨처럼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놓는 게 첫 장면의 전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장면 같은데 사실은 이후에 펼쳐진 그 모든 딜레마가 이 장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이 순간 사실은 티나는 두 가지의 자신의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론적인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고 그렇죠.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벌레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벌레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벌레를 먹고 싶다. 왜냐하면 벌레를 먹고 원래 사는 트롤이니까. 네. 그렇지만 벌레를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벌레를 놓아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배를 정박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주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라는 어떤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를 사실은 암시하는 형태로 축도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첫 번째 장면인 거죠.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티나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찾아나가는 이야기예요. 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인간인가 트롤인가? 이 이야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사회적 스릴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냄새로 어떤 순간을 찾아내게 되는데 Men vad fan gör du? Akta. Det luktar äckligt svett. 아동 포르노를 촬영하고 있는 범죄 행각을 발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그렇죠.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이 하나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로도 잘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전반부까지 보면 첫사랑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티나가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는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느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국경에서 드나드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화의 보레라는 상대방이고 네. Varsågod. Ses. Så gör man inte. Det är äckligt. Säger vem? Säger alla. Du vet att du vill.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존재의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 트롤이죠? 라는 뜻이거든요. 곤충을 좋아해서 먹고 사니까. 네. 근데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한 사람 한 번도 없었고 그 순간 자기의 정체성의 핵심을 찌르는 어떤 것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고 내가 왜 그동안 다른 남자한테는 그런 감정을 못 느꼈는가를 단번에 알아가게 되고 Jag vill inte leva som jag har gjort. Är du säker på det? Jag har inget att förlora. Du ska tänka dig noga för. Fortsätta kläva. Det är inget lätt liv. Det är slitsamt. Det är mycket vackert.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괴해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트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성의 영화이고 가장 아름다운 로맨틱 코미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주제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인데 이 말을 티나가 했다면 네. 그 사람이 바로 보레입니다. 네. 보레가 등장했을 때 티나가 이렇게 물어옵니다. 네. Det är kanske lite för privat, men Ja. vem är du? 그러니까 보레가 이제 그때는 딴 얘기를 해요. Jag reser runt. 후반부에 또 티나가 물어옵니다. Vem är jag? 그때는 보레가 바로 얘기해 줍니다. Du är troll. Liksom jag. Du är galen. Troll. 어쩌면 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와 사랑에 빠지는 티나의 이야기여서 네. 후반부에 느껴지는 그 감동의 진함이 단순히 사랑이기도 하지만 네.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게 해준
정말 그 사람을 만났던 어떤 행복한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끝났으면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였을 거예요. 네. 근데 후반부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도덕적인 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악에 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레랑 관련되어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보일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주인공이 서로 상반된 태도를 갖고 있어요. 네. 말하자면 보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간이면 다 일종의 악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간이라고 해서 다 악마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게 티나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계선이 펼쳐지는데요. 보레는 트롤이죠. 트롤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존재입니다. 근데 티나는 트롤과 인간 사이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정체성에 네네. 혼란스러웠는데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티나는 경험적으로 모든 인간이 악하지 않고 어떤 인간은 선할 수 있다는 경험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보레는 모든 경험이 인간이 악한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험이 어쩌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게, 그런 면이 게 아닌가? 트롤의 존재를 규명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인간 바깥으로 시선으로 보면 훨씬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중반부쯤에 이제 티나가 보레랑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도 아침마다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일을 나가는데 어느 날 같이 항상 매일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뭐라고 그러냐면 Du ser lite trött ut. Tog du semester sist? 근데 그때 티나는 인생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에요. 처음으로 사랑을 만났고 보레랑 너무 좋은 시절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피곤하고 힘든 거 있냐고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 시각 자체가 인간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티나는 사실은 그것이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가장 희열에 차 있고 행복한 시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랑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선조차 사실은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티나와 같은 트롤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티나가 어째서 후각으로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트롤이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걸로 있겠지만 전제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티나가 트롤로서 인간 사회에 합류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치심과 혐오를 학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롤에게 없는 감정인데 그걸 학습하다 보니까 그걸 유별나게 잘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기분 나쁜 냄새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 냄새가 너무 자극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트롤이라는 존재가 인간 세계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속에서 빚어지는 초능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티나가 자라온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추측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뒷배경까지 쫙 펼쳐지게 되는데 네.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고의 장면, 좋은 장면도 사실 너무 많은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물가에서 산에서 네.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 그 장면을 뽑고 싶고요. 정말로 이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장면이 진짜로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러브씬이 아닐까? 다만 인간 같은 러브씬은 아니죠. 이번 영화는 제가 제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슬쩍 최고의 장면 하나. 혹시 트롤 아니야? 트롤 수 있어요. 문민이라니까죠. 문민. 네네네. 이웃집 그 친구가 네.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티나가 운전을 해주죠. 운전하다 갑자기 멈춰섭니다. Du, Tina, jag tror att det är rätt bråttom alltså. Vänta lite bara. 사슴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죠. 그 장면이 이상하게 기이하고 아름답고 조용하고 고즈넉한 그 순간인데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만나면 너무 강렬할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이 티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주는 정말 최고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한 줄은 할 게 없습니다. 아까 다 해주셔가지고요. 아, 예. 네. 경계선이라는 일단 이 선이 일단 저한테는 최고의 한 줄이고요. 제목이 경계선인 것. 경계선으로 표현한 수많은 것들. 현재 뭐 유럽 사회와 뭐 이런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혐오와
어떤 편견과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으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최고의 한 줄이 오늘은 정말 대놓고 경계선입니다. 네, 두 편 다 좋지만 사실은 워낙 또 경계선이 좋은 영화니까 네. 이 영화는 정말 걸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의 다이아몬드 지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의 작품성은 100점. 네, 많이 좀 효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화의 오락성은 80점, 스토리 100점, 그리고 연기 80점입니다. 연기가 약간 제 마음에 안 드는 점수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연기인데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간 후반 작업이 많이 들어간 연기죠. 하지만 저도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가 담긴 질문인데요. 저 역시 네. 버젯도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이 남긴 제 질문. 발자취를 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질문들은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경계선을 긋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선은 없을수록 좋고 네. 선을 긋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추라든지 어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때문에 경계선을 긋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인 것 같아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경계선을 긋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경계선을 미리 그어버리면 그게 더 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살짝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또 셰익스피어를 인용한 또 멋진 타이틀로 여러분께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저요라고 했는데 네. 결국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내가 알고자 노력하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같으니까 저요. 버젯와 경계선 이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